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일 다섯 번째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시작하죠. 짜잔. 53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시간에 요 BOTG부터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시스템 사고자들은 개별 사건에 주목하는 대신 시스템 행동 그래프를 이용해 시간 흐름에 따른 추세를 파악한다. 이 책에서도 시스템이 목표에 접근하는지, 한계에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알기 위해 시간 흐름에 따른 행동 그래프. 이거를 말이 좀 긴데 좀 짧게 뭐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뭐 시계열 그래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계열 그래프 하면 뉘앙스가 왠지, 이, 왠지 이게 다 좋은데 이게 다 눈금이 다 있어. 이게 이 스케일이 다 있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엄정함이 좀 배어 있단 말이죠. 시계열 그래프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 꼭 여기 스케일은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동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행태 또는 뭐 거동이라는 말로도 이제 번역되기도 하더라고요. 비헤이비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비헤이비어, 즉 저는 이거를 변화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굉장히 의역한 거죠. 비헤이비어를 변화로 번역한 것은 굉장히 의역한 건데 아무튼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프를 표현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줄여서 BOT 소심하게 G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BOT 또는 BOTG 하면 되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래프 좀 길어서요. 좀 더 쌈박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좀 채팅창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주세요. 용어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의 변수는 여기서부터 하고 있죠? 네. 그래프의 변수는 저량이나 유량이나 패턴, 즉 변수 선의 모양이 중요하고, 그렇죠? 선의 모양이 중요하고, 선의 모양이나 방향이 변하는 지점도 중요하다. 또 변하는 지점이야 그 진짜 변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프 축의 정확한 수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가로축으로 삼은 덕분에 앞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탐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파고드는 의문이나 문제에 알맞는 시간 범위를 집중할 수 있다. 그, 죄송합니다. 살에 들어가지고. 아,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마이크 꺼졌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살에 들어가지고, 또 이런 실수를 계속하네요. 시간을 가로축을 삼은 덕분에 앞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탐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파고드는 의미나 문제에 알맞은 시간 범위를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 뭐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예, 다이내믹 프로블럼. 다이내믹 프로블럼이 뭐냐? 이게
제일 처음 나와야 돼요.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즉,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뻘날에 실제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네. 변화가 어, 이런 식으로 꺾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지? 뭐 이런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균형을 가고 있지? 균형이 되면 안 되는데. 뭐 등등등등. 그래서 다이내믹 프로블럼을 먼저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동적인, 이 역동적인 또는 역학적인 이 변화가 왜 생겼는지 따라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한번 예측도 해보고 어떤 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구조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해 주면 어떤 변화가 또 생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활동하면 더 좋냐면 그 저랑 초창기 때 같이 하셨던 분, 예, 근데 이준범 교장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실 텐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이라고 보고 갈등 구조가 갈등 또는 긴장이라 합시다. 긴장. 자, 지금은 보시는 것은 네,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영화. 영화에서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긴장 정도가, 긴장의 정도가 저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시해주고, 자, 이제 모든 별로 이 다음 그래프를 그려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모든 별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기를 해본다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긴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했단 말이죠. 어떨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긴장 정도가 변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이거죠. 스토리를 짜야죠. 예. 알아서 스토리를 만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안 할게요. 일요일 아침부터 너무 힘드시면 안 되니까. 네. 재밌어 합니다.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네, 정답이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는 각자 알아서 스토리를 이어나가야 되겠죠.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아니야, 내려가다가 다시 반전, 일어나서 다시 떨어질 거야. 라든가. 그죠? 영화. 예. 그래서 이거를 모든 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종이, 뭐, 큰 이제 이젤 패드 같은 거를 이용한다든지, 뭐, 전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앞에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는 그대로 주고, 똑같이 주고, 모든 별, 뭐, 전 모둠에 똑같이 주고,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니? 한번 만들어 볼래?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프로 그려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대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건 남녀노소 살 것 없이, 네. 아이나 어른들도 재밌어 합니다. 네. 교사대에서 연수할 때도 이거 사용했었거든요. 요새는 할 게 많아서 한 켠을 밀려났는데, 저희 강의 안에서. 네, 그런 거, 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자, 물에 가득 찬 욕조를 다시 떠올려 보자. 지금 현재 우리가 54쪽 하고 있네요. 물에 가득 찬 욕조를 다시 떠올려 보자. 배수구도 열자. 하지만 이번에는 욕조물이 절반쯤 빠져나갈 때 물이 들어오는 수도꼭지를 열어서 유출되는 물의 양, 유출량, 유출되는 양과 유입되는 물의 양, 유입량에 같도록 맞추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욕조의 물은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졌을 때 도달한 수위를 계속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 동적 평형이다. 수위는 변하지 않지만 물은 계속해서 욕조를 통과해서 흐른다.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죠? 네. 이번에는 물이 꾸준히 유출되는 가운데 유입량이 조금 더 많도록 수도꼭지를 연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욕조물의 수위가 천천히 올라간다. 이때 수도꼭지를 다시 돌려 유출 유량과 유입 유량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하면 욕조의 물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꼭지를 점점 더 잠그면 수위가 서서히 내려갈 것이다.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음. 한번 회원 가입하셨나요? 예.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함께 또 영상 참가 기록, 예. 귀중한 정보와 지식, 그래서 시스템 작업, 시뮬레이션 경험해 보기, 그래서 회원 가입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네,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장난도 재미삼아 장난 놀아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얼핏 네, 이것도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죠. 네. 이론 낭독해 모델링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스탁은 그냥 이렇게 크게 그리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옮겨지면 이제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죠. 네. 직접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래프. 네.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근데 어, A 구역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는 유입량도 들어가고 유출량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게 만들어서 한눈에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건데 따로따로의 변화를 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 방법은 이거 키우면 돼요. 안 커지나? 아, 그치. 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우면 네. 더블 클릭해서 키우면 자, 느낌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천천히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스피드. 네, 시뮬레이션 스피드를 더 천천히 한번 가게 할까요? 5초니까 한 10초, 10초 정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러면서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음, 이게 수식을 제가 넣었었죠, 참. 음, 수식을 x의 제곱, 여기가 이제 모델 뷰로 넘어가고, 이렇게 벤치만, 이게 워크벤치? 이거를 이용하면 이제 수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라고 하면 되겠네요. 5라고 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네, 그러면 이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수도꼭지를 열고 닫고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거, 요 되돌이표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원상태, 그죠? 빠꾸 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자, 플레이 하다가 잠깐 스톱. 음, 나가는 걸 더 많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음, 8, 9, 10, 아자자자. 네, 이렇게 하고 플레이하면 떨어지게 되겠고, 사스도 자, 여기서 더 유, 들어오는 물의 양도 더 많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다 됐네요. 그러면 시간의 길을 길게 하면 되죠, 뭐. 10이 아니라 스탑 시간을 한 30으로 해볼까요? 30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잠시 됐죠? 오케이. 그다음 플레이. 그러니까 5개가 이게 뭐야? 아,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군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하고 스탁 더블 클릭하면 스탁이 처음에 갖고 있는 물의 양이 50개였네요. 50리터. 50 단위가 뭐였죠? 뭐야? 단위가 50갤론이라고 했나요, 제가? 네. 50갤론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50갤론을 50갤론이라 하고 그래프를 좀 조작을 좀 해볼게요. 그래프의 욕조의 물의 최대치 값을 100으로 할게요. 음, 100 이렇게 하면 100? 네, 이런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자, 이제 뭐 해보는 거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 내용인즉슨 네, 현재 50갤론에서 들어오는 물이 5갤론, 나가는 물이 5갤론,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퀄, same. 그러니까 50이 계속 유지되다가 자,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이쯤 되네요. 네. 한 5미니트, 5분 지나서, 대략 5분 지나서 좀 바꿔볼까? 들어오는 것을 더 많이 해볼까? 짜잔. 2배를 한번 늘려볼게요. 짠, 이렇게 했어요. 자, 늘리면 결과는 확 갑자기 증가하네요. 네. 그러다가, 야, 나가는 것도 다시 늘어나. 네. 10으로 한번 해보자. 이것도 10으로 하면, 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지금 욕조유물이 어떤가요? 욕조물이 파란색이죠, 그죠? 네, 파란색이 욕조유물이에요. 네. 그러다가, 시간 다 됐네요. 좀 더 길게 해볼까? 네. 50으로 할까요? 마음껏 조작할 수 있죠. 뭐. 네. 네. 그래서, 어, 가다가, 네. 처음부터 5개 해서 제가 그러면 요거를, 가운데에 있는 욕조의 스탁의 그래프를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유지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유지되다가 이런 것을 한번 디자인하고 싶거든요. 네. 플레이 버튼 누르면 야 가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다시 원위치. 시뮬레이션 속도를 시간의 길이를 길게 했는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속도가 그대로니까 빨리 진행되는군요. 그럼 30초, 50초로 할까요? 느리게 하는 게 좋을 거더라고요. 뿅. 네. 쭉 유지가 되다가 이 대목에서 들어오는 양을 키우면 네, 이렇게 대략 뭐 2배 키우면 욕조의 물은 증가하겠죠. 어떤 식으로 증가할까? 보면 되는 거죠. 파란색이 오렌지. 그러다가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더 많게 해보자.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디 있어? 요 파란색도 요 파란색 같은 거죠. 네, 2개가. 네, 이 모양이 어떻게 될까? 네, 짜잔. 이거 어디 갔어? 쭉 되다가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게 해보자. 네, 15가 됐든 뭐 짜자자짠. 네, 플레이 버튼 누르면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것도 더 많이 해보자. 네, 15. 들어오고 나가고가 똑같게 하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걸 재미있게. 그래서 뭐 각자의 스토리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고 재밌는 것도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재밌게 해봤다는 거. 그래서 각자도 제가 한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재밌잖아요. 이게 막 돌리면 막 달라지고. 네. 포인트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중간에 조정을 하셨잖아요. 네, 이 조정하신 것이 수식으로 저장이 되나요? 안 돼요. 예, 그진 그건 안 않죠. 되고요. 예, 예, 그진 않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변화시킨 것은 말하자면 상수값들이죠. 예, 예, 예. 수식이 아니라. 아니, 근데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죠. 지금 5분 지난 다음에 유입비령을 갖다가, 뭐, 10으로 늘렸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수식으로 보통 만들 수는 그는, 있어. 아예. 그러니까 보통 이품문으로 해서 뭐 시간이 이제 5분이 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장이 안 되냐 이거죠. 할 수 있는데요. 저장이라기보다 그걸 이제 파라미터 형태로 변수를 좀 뺄 수 있는데 네. 약간 고급 버전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유입량을 스텝 함수로 전에 했던 것처럼 스텝 함수로 해서 음, 어, 5개를 올리는데 아니면 언제부터? 10부터 올려라.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0, 전까지는 0으로 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처음에는 0으로 쭉 가다가 10부터 5개로 점프하라. 그런 뜻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네. 플레이 버튼 누르면 돌아가니? 네. 지금 뭐 한 거지? 잠깐만요. 어디 보자. 됐고, 50에서 5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처음에 유출력이 많아지겠군요. 네, 그렇죠. 처음에 유출력이 많아지니까 쭉 빠지다가 언제부터 좀 이퀄리브리엄이 되겠네요. 좀 속도가 좀 빨리 해볼까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중도중에 변화한 것을 수식으로 남기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 수식 모양을 보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스톱해라. 이렇게 컨버터에서 제가 이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변화량 하고 그다음에 시간 아, 변화 시점 볼까요? 그러면 약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수식의 수식 자체를 요놈을 5개가 아니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변화량만큼 변해. 네. 그리고 언제부터 변한다고? 야, 그걸 사전에 정하지 말고 변화 시점이라고 내가 정리해 줄 때만큼만 변해.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짠. 네. 그러면 이제 변화량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정해야죠. 근데 5개로 처음 시작했다가 이걸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건 갤런이죠. 단위는 갤런 퍼 이거는 이렇게 갤런 퍼 갤런 퍼 미니트
되나? 요게 그치 갤런 퍼 미니츠 될 거예요. 그다음에 변화 시점 요거는 미니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10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우측 하단에 여기 자 보세요. 네, 이거 뿅 10으로 좀 해볼까요? 이거 미니츠를 제가 쓰지 않으면 one unit to define이라고 적혀 있죠. 네, 지금 이쪽 파트요. one unit to define 즉 유닛이 채워지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 뭐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유닛 관련된 문제가 있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해야 돼요. 모델에서. 네. 그래서 유닛을 집어넣어 주면 이게 사라진단 말이죠. 그럼 깨끗하게 유닛 문제는 하나도 없는 유닛 관련된 일관성이 있는 그런 모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천천히 해볼까요? 아이고, 천천히 20 해볼까요? 그래서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해서 스톱, 이제 얘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얘를 또 바꾼다든지. 잠깐 스톱. 이게 현재 25? 야, 25부터 한번 좀 변해봐. 아마 이렇게 하면 될걸요? 또 변화 시점을, 변화량을 많게 해줄 거야, 적게 해줄 거야? 적게 해줄 거야? 25포인트부터 유입량이 또 달라지죠, 그죠? 뭐 이렇게도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은 진행하는 과정에 잠깐 스톱하고 변화를 했을 때 그것이 수식으로 남기진 않고, 예. 근데 이런 맛은 있을 수 있죠. 이제 수식 자체를 변수 뭐라고 해야 되나? 수식의 파라미터 값들 새로운 변수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죠. 뭐 혹시 또 다른 분 궁금하신 분 계세요?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네, 어차피 이 시뮬레이션을 이런저런 형태로 이 낭독회 시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라. 네, 해보셔야 조작 버튼 어떻게 해야 돼에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말이에요. 말 나온 김에 이 스텔라 온라인 이게 클릭을 하면 이게 여기 IC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요 사이트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첫 화면을 한번 가보죠. 이게 제가 정말 침 흘리면서 침 흘리면서 막 찾아보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들인데 이거요. 락타제 엔짐 시뮬레이션 위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우유에 있는 그 락타제라는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엔짐 다이버시티 효소의 다양성 뭐 얘기 나왔고 락타제 뭐 등등등등 프레데이터 프레이 레벨 A 피식자 포식자 모델 이건 뭔가 이게 광합성 작용이잖아요. 네. 이게 뉴로 피지올로지 뇌신경 꼭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네. 코비드 19도 있고요. 셀룰라 레스퍼레이션 어카운팅 모델 뭔 소리야? 네. 어쨌든 네. 예. 뭐 호흡기 관련된 문제인가 보죠. 네. 저희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사람이 존 다코라는 사람.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해외 시스템단에서 만나가지고 시스템단에서 학술대에서 만나서 친구 먹긴 했는데 네. 이 가족하고도 더 알고 지내는데 이 양반이 올린 모델만 하더라도 118개나 되네요. 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우리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업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뭐 스튜던트 모델, 스타플로 뭐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사이에 또 많이 만들었네 이 사람. 네, 틱톡 뭐 뭐야? 네, 스테디 스테이트 인 프레시 워터 에코시스템 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엔터니까 엔터 쳐보죠. 예. 수중 생태계에서의 트래픽 다이내믹스 뭐 지중해 쪽인가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설명하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하고 그렇죠? 그럼 이게 다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 아니겠어요? 네. 일단 기본 런 해볼까요? 예. 아,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럼 다시 리셋해서 자, 라이브라는 이 버튼을 바꾸면 바뀌네요. 오. 네. 저만 놀라나요? 파라미터를 바꾸면 오, 이런 변화가 일어나네. 오, 야,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즉 이렇게 바꾸면 뭐가 바뀌냐? 이게 변화 감수성 아니에요? 예. 우리 소위 말하는 감수성 하는데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를 이게 어떤 학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변화에 대한 학문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결국 변화를 설명해 주려고 한단 말이죠. 이 변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그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척도로 변화 감수성을 우리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환경 감수성, 생태 감수성 그런 것처럼. 그 환경 감수성. 네. 나의 행동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환경의 변화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민감도를 얘기하는 건데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 예.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프도 다양하게 있네요. 이야, 뭐 있어 보이네요. 네.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바뀌어지고. 네. 프로포션 투 텍사위 보면 엔트로피. 와, 엔트로피도 계산해서 집어넣는 이 양반. 이야, 대단해. 근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아니냐 근거를 스스로 밝히잖아요. 이렇게 레퍼런스. 네, 뭐라 여기 근거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갖다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안심하게 좀 갖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이런 게 많아요. 네, 많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꿈 중에 하나는 괜찮은 게 있으면 아까 번역해서 한글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저의 부족한 점은 뭐냐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분야에 전공하시는 교과목 선생님이나 또는 뭐 교수님이나 뭐 야 이거 괜찮다 그러면 저랑 같이 붙어서 번역해서 시뮬레이션은 또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하더라도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약간 변형해서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퍼미션 받아서 허락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G 실험 나오고 그러네요. 네. 오, 네. 시뮬레이션 해봤어. 익스페리먼트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네. 아, 런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네. 등등등등. 뭐가 많아.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적용 가능한 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거요. 지금 여기까지 했나요? 이번에는 여기 할 차례죠? 네. 이번에는 54쪽, 현재 36분. 네, 54쪽. 좀 더 읽어보고, 또 이거를 제가 저희 강의 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물이, 이거 했나? 네, 꾸준히 유출되는 가운데 유입량이 조금 더 많도록 수도꼭지 연당 상승,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욕조 모델은 저량과 유입유량, 유출유량이 각각 하나씩인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다.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플로우보다 원스탁, 스탁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원스탁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스탁이 하나인 시스템이다. 물론 이 스탁에 인플로와 아웃플로가 각각 하나씩 붙어 있는 거고, 근데 뭐 하나씩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표현 스탁이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변화가 아주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탁이 몇 개짜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연결된 시스템에서 스탁이 몇 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인플로와 아웃플로우, 스탁을 얘기하니까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죠. 네, 저량과 유입 이렇게 스탁,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하나씩 결합된 단순화된 시스템이라 얘기하는데 아마 메도즈 여사는 나중에 이렇게 원 스탁 시스템, 투 스탁 시스템의 차이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전에 밑밥 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관심 있게 살펴볼 몇 분의 시간 동안 욕조에서 증발로 유출되는 물의 양은 아주 적을 것으로 추정해 포함하지 않았다. 네, 정신 모델이건 수학 모델이건 모든 모델은 현실 세계를 단순화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욕조에 잠재된 힘의 작용을 모두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더 복잡한 시스템에도 적용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추론할 수 있다. 자, 다이내믹 퀼리브럼을 또 이렇게 설명했네요. 유량이 유입되어 유출되지만 저량의 상태, 스탁이죠. 수위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모든 유입 유량이 모든 유출 유량과 같을 때만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 자, 사실 그 동력학 학문에서 이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해설은 굉장히 다양하게 좀 더 심오하게 어렵게도 표현될 수 있는데 저 정도면 이 책을 읽으신 독자들은 쉽게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유입 유량 이 같은 시스템인 거죠. 네. 이거는 스탁만 보여준 거고 이거는 이제 인플로우를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이게 아웃플로우를 보여준 거죠. 예. 이제 같은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들어오는 물은 제로고 나가는 물이 5씩 빠져나가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요 시점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 이게 해볼까? 실제 변화는 이때 일어나네. 예. 이거 맞나? 이게 점점 많아지면 욕조 스탁이 이게 그대로 떨어지지 않지 않나? 김동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간이 맞나? 그래프가? 그거 지난 시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스텔라 온라인에서도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봐서
저 스텝, 이론적으로 보면 4에서 그냥 딱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력하기 때문에 1분이라는 시간을 딱 디폴트로 그것 준 때문에 그런가 봐.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타임. 그리고 그죠? 예. 그게 2차 어, 함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음. 그거를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큰 차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실험해보죠, 뭐. 예.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이 델타 타임이 우리가 1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닌가? 맞나? 어디 보자. 제 거를 볼까요? 마이 액티비티. 뿅. 그치. 프랙션이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1분에 한 번씩 계산하게끔 되다 보니까 4분 뒤에 계산을 안 하고 4분하고 5분 사이에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쭉 간 거죠.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한 4로 할까요? 4로 하고 짜잔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것도 탭을 아까 4부터 바꾼다고 한번 해볼까 진짜? 5로 하고 변화 시점을 4부터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5 됐고 그다음에 시간의 길이를 50이 아니라 한 30 정도 4, 5 그렇죠. 좀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어디 봅시다. 시간의 길이가 스탑은 10으로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쭉 떨어지다가 어떻게 이압 이압 그러면 4가 어디 있어? 여기가 4네요. 지금 욕조의 파란색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4부 가 유입유량이 언제부터 바뀌었죠? 4부터 바뀌었단 말이죠. 4부터 5갤론씩 들어오는 건데 또 3.7부터 들어온 걸로 했구나. 이렇게. 이게 스텝 함수가 맞아요. 예. 4에 5가 되는 걸로 하니까 음. 그리고 델타를 0.25로 쪼갰기 때문에 음. 3.75부터 그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D라고 쓰면 안 되고 D라고 예. 쓰면 differentiation 미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델타의 의미로 대문자 D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 예. 사이를 쪼개지 않고 그냥 직선 리니어 처리하는 거죠. 맞아요. 예. 미분했으면 2차 함수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 델타로 쪼갠 만큼만 그냥 리니어 익스텐션해서 이 변화를 쪼개게 더 작게 쪼개면 이렇게 거의 스tip하게 이론적으로는 그냥 수직으로 서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력학이니까 수직으로 세우진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 밑에 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좀 표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4부터 변한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교재를 보면 5부터 변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차이를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1분에 몇 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거는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의문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게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우리 뿅. 네, 이제 56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입 총량, 그러니까 유입량이죠. 인플로우. 인플로우가 아웃플로우를 초과하는 동안 저량 스탁에 올라갈 것이다.
네.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또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가면 또 딱히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그 지연 효과 때문에 좀 그런데 나중에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자, 유출 총량, 아웃플로우죠. 네. 유입 총량, 인플로우를 초과하는 동안은 저량 수위가 내려갈 것이다. 유출 총량과 유입 총량이 같으면 저량 수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유출량과 유입량이 같아졌을 때 도달하는 수위에서 동적 평형을 유지할 것이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세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조금 수정될 여지가 있어요. 그 지연 효과 때문에 있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 이야기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유량보다 저량, 스탁, 욕조예요. 욕조에 더 쉽게 집중하는 것 같다. 유량, 인플로우에 집중할 때도 유출량보다 유입량이 더 쉽게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유입률을 높일 때도 욕조를 채울 수 있지만 유출률, 그 나가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분모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이 인문학 베이스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표현들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유임 양에다가 항상 시간에 대한 개념을 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플로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플로우를 이렇게 표현도 해요. 레이트라고. 예. 시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이란 표현이 자연스럽게 그냥 붙어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네, 유입률을 높일 때도 욕조를 채울 수 있지만 유출률을 낮추는 방법으로도 욕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한다. 지금 요 얘기는 저랑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의 개념으로. 저는 아웃플로가 더 많아야 이 스탁의 양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유입률이 높을 때도 욕조를 즉 욕조의 물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욕조의 물을 증가시키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네. 자, 새로운 원유 매장량을 찾아냄으로써 석유 기반 경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그러면 욕조의 물은 뭘까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잠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석유 소비량을 줄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 사용 가능한 에너지라 생각해 보면 예. 이 유입량을 뭘까요? 원전을 새로운 원전 발굴 활동들이 많아질수록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면서 혈안 예, 집중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지, 지금 도널드 메도즈가 얘기한 것은 나가는 양을 줄여도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은 얘기하지 않지?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네. 여기죠. 하지만 석유 소비량을 줄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가용 석유 저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따지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나 새로운 유전 발견이나 효과는 다르지 않다. 즉 소비를 줄인다.
말하자면 에너지 소비라고 씁시다. 이것은 발생량을 줄이는 건가요? 발생량을 키우는 건가요? 제거량을 줄이는 제거량을 줄이는 건가요? 이쪽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활동은 인플로우를 늘리는 건가요? 아웃플로우를 줄이는 건가요? 이 책에 의하면 여전히 이것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웃플로우를 줄이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저희의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이게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죠? 예, 테크닉, 기술의 영역인데,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아마. 이 기술의 영역을 가지고 컨트롤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성장의 한계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 네, 맞아요. 인당, 어떤 객단가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아웃플로우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묘하게도요. 효율성이 높아지면 빈도가 높아져요. 그렇지 않나요? 네, 더 많이 사용해. 그러니까 총량으로 따지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자, 마찬가지로 기업은 이제 스탑과 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을 늘려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퇴직률과 해고율을 낮춰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무슨 소리인가요? 이때의 스탁은 이게 욕조 그리기가 힘들다. 네, 네모로 할까요? 네. 예, 스탁이 됐고 이것은 스탁은 뭐가 되나요? 뭐 우리 휴먼 리소스, 네, 금속 인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용어가 떠오르지 않네. 금속 인원수, 직장인, 뭐, 더 줘봐요. 책의 표현에 의하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네, 노동력이라 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네, 사람 숫자, 그러니까 재직자. 네, 아무튼, 그러니까 채용을 통해서 재직자를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직률, 그렇죠? 이직하는 거라든가 또는 해고, 이직과 해고를 분리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해고는 자르는 거고 이직은 자연스럽게 감토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직률을 줄이면, 네, 이걸 줄이는 노력도 이 전체 이 스탁의 양을 유지하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퇴직률과 해고를 낮춰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략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다를 것이다. 국가의 부는 공장과 기계의 저량을 확대시키는 투자를 통해 증가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공장과 기계가 마모되고 고장나고 폐기되는 비율을 낮춰도 이게 감가상각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비율을 낮춰도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러니까 예, 대체로 이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해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성장의 한계라든가 이런 책을 통해서 겁나게 많이 연구했군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뒤에 보면 이제 여기서 스탁과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좀 하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드디어 아마 다음 시간에 피드백이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피드백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이라든가 코멘트라든가 의견, 소감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생각 나누기 거기 통해서 좀 해볼까요? 자, 여기서 뿅. 네, 여기 있죠. 네. 짠. 공감 노트. 짜잔. 자,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그러니까 오늘 낭독회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한 줄이라도 꼭 소감을 좀 남겨주시면 우리가 우리 역사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요거를 차분하게 배워나가는 이 사람들의 흔적인 거예요. 시스템 사고에 대한 역사니까. 역사를 남긴다, 역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좀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적으로 이것으로써 네, 오늘 몇 번째요? 네, 10월 2일 5회차 시스템 법칙 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